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한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또 성인이 돼서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보통 학습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아웃풋이 나올 때 우리는 시험을 많이 보죠. 그런데 이 시험의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평가는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를 잘한다는 기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잘한다는 기준, 그리고 해외여행을 갔을 때 누구나와 의사소통을 다 할 수 있다는 기준, 아니면 내가 영어로 일을 하는 직업을 갖고 해외의 사람들과 영어로 소통하고 메일을 주고받고 그리고 바이어와 영어를 하는 기준, 내가 미국 대학에 가서 영국 대학에 가서 학술적인 영어를 정말 현지에 학술적인 영어를 하는 학자들과 동등한 실력으로 영어를 할 수 있는 기준, 모두 다 다르지 않을까요? 여행을 갈 때 영어를 쓰는 건 대부분 회화 위주의 짧은 몇 마디의 말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는 영어에 울렁증이 심해서 이런 경우에도 내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내 발음이 이상할까봐, 아니면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 라는 두려움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우리나라 사람이나 일본 사람의 경향이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완벽한 영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말이 더 안 나온다는 이 성향적인 부분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영어를 하는 기준, 보통 영어 100점 맞으면 수능에서 100점 맞고 그리고 내신에서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기준은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이 시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학교 시험과 토플 시험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듯, 또 토플 시험과 외국에 유학 가기 위해서 SAT를 본다던가 아니면 IELTS 시험을 본다던가 이런 시험의 기준에 따라서 영어를 잘하는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은 라이팅을 잘 써야 되고 어떤 시험은 회화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영어를 잘할까요? 그 기준에 따라서 영어를 잘한다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제가 퍼플 아카데미 하면서 느끼는 그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영어를 잘한다는 기준과 실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거리가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해외 사람들이요, 저 사람은 정말 영어를 잘해 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회화를, 발음을 멋지게 하는 사람은 정말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퍼플 아카데미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였냐면, 그렇게 영어를 잘해 보이는 사람도 라이팅 피드백, 선생님을 뽑았을 때 라이팅 피드백을 했을 때 문법적인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학술적으로 영어를 가르치기에 좀 어렵구나 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발음은 좀 별로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라이팅을 지도하거나 아니면 아이에게 학습적으로 정확한 가이드를 주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그냥 발음이 활달하지 않고 뭔가 자신감 있게 영어를 하지 않고 아니면 목소리 자체가 작아서 영어를 잘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그럼 우리 아이의 영어 교육은 어디에 맞춰서 영어를 해야 할까요? 제가 문화센터나 아니면 매번 설명회 때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우리 아이의 영어 학습 기준은 어디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해외 유학 가고 해외 대학에 언제라도 가서 공부할 수 있는 토플 기준으로 했을 때 토플 만점에 가까운 점수, SAT의 점수를 고득점을 하는 길역일까요? 아니면 그냥 수능에서 영어 1등급, 지금 절대평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1등급 90점 이상 맞아서 영어 1등급을 맞는 게 우리 아이의 목표이다. 또 나는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은데 영어 회화를 잘 못해서 영어를 그렇게 능숙하게 외국인만 보면 굳어서 영어를 잘 못해서 우리 아이는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가든 영어를 자유자재로 썼으면 좋겠어요. 의사소통 정도만 될 수 있는 기준. 다릅니다. 여기에 따라서 학습의 방향이 정해지고 어렸을 때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퍼플 아카데미를 하다 보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었냐면요.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를 스스로 읽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점이냐면 내가 말은 자유자재로 해요. 해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살다 와서 해외 여행을 자주 다녀서 아니면 해외 비디오를 많이 봐서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말을 잘하지만 읽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왜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제 나이 때만 해도 할머니들이 말은 잘하시는데 한글을 못 읽는 분이 많았어요. 일상에서 습득해서 말은 배우고 말은 정말 잘하세요. 그렇지만 글을 못 읽는 분이 있었죠. 말을 하는 것과 글을 읽는 건 다른 거죠. 그래서 회화를 정말 잘하는 해외에서 어렸을 때 살다 온 친구들도 학생들도 실제로 학습으로 들어가서 뭔가 글을 읽고 그리고 그걸 학습적으로 배우는 것은 해외에 갔다 온 친구들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는 부분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영역과 그리고 학습으로 접근하는 영역이 달라진다는 것을 퍼플 아카데미를 하면서 많이 느꼈었죠. 또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들 학술적으로 아이들한테 문법이나 가이드를 정말 잘하십니다. 문법적인 것 그리고 이 문장에서 독해는 가르칠 수 있지만 내가 영어 책을 리딩으로 자유자재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은 또 별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어떤 사람이 잘하게 보이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어느 기준에 맞춰서 영어 교육을 했으면 하십니까? 저는요, 아이가 영어를 씀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뭔가 궁금해. 그런데 해외에서 구글에서 자료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해외 원서나 우리나라 책이나 그냥 어려움 없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와 더불어 영어의 학습적인 부분도 언제라도 우리 아이가 해외에서 내가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어 할 때 영어를 그만큼 했으면 좋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영어 교육을 했습니다. 퍼플 아카데미의 영어 교육도 이와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한글 떼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한글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데서 학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우는 과정의 첫 출발은 책을 읽을 수 있고 책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퍼플 아카데미의 가장 기본적인 모토에서도 영어를 처음으로 배우고 뭔가 회화를 잘하든 아니면 수능에서 100점을 맞든 토플에 만점을 맞든 어떤 목표로 가지고 가더라도 진짜 몇 년 동안 누적해서 하는 학습이 우리 아이의 실력으로 남으려면 뭔가 헛공부, 시험만 잘 보는 공부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몸에 영어라는 기준이 남으려면 아이가 진짜로 영어를 스스로 읽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퍼플 아카데미에서 첫 출발은 읽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읽기 위해서는 그 전에 많은 듣는 기간이 필요하고 파닉스 학습이 필요하고 여기에 연계해서 점차 아이가 학습적인 부분을 더 넣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우리 아이가 영어를 어느 정도로 잘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